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자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금융보고서인데요. 글로벌 시장이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ETF를 무기 삼아서 위기를 돌파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숫자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410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내 ETF 시장이 기록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불과 5년 만에 무려 8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데요. 대체 어떤 자금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온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거대한 돈의 움직임을 추적할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펀드 시장이 어떻게 위축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와중에 ETF가 어떻게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뭘 주워 담았고 북미 시장은 어떻게 침체를 거슬렀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말해주는 ETF의 새로운 시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글로벌 공포와 자본 이탈로 위축된 펀드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선 2020년 3월이라는 유독 긴장감이 팽팽하고 변동성이 극심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좀 세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란 공습에 중동 분쟁이 확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곧바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시장을 덮쳤죠.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코스피 지수가 단 한 달 만에 무려 19% 넘게 곤두박질치는 진짜 충격적인 폭락장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살벌한 매크로 환경은 펀드 시장에 즉각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시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가면서 전체 펀드 시장 설정액이 무려 30조 7천억 원 가까이 공중분해되어 버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 펀드 쪽으로는 오히려 1조 2천억 원 넘게 돈이 몰리면서 61개월 연속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꿋꿋하게 이어갔다는 겁니다. 시장이 극단적으로 쪼개진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스마트머니의 피벗, 즉 방향 전환인데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암울해 보이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역발상 피벗이 일어납니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것도 아닌 ETF가 완전히 독차지해버린 겁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흐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딱 그 타이밍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가 깨지는데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을 막 쏟아붓는 아주 역동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숫자로 확인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 3월 딱 한 달 동안에만 국내 주식형 ETF에 무려 9조 4,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순유입됐어요.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는데도 오히려 10개월 연속 자금 유입이라는 대기록을 써내려간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1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일을 한번 쪼개볼까요? 주식형 ETF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훌쩍 넘기며 절대적인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뒤를 파생형이랑 채권형이 따라가는 구조죠.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한번 볼까요? 여전히 국내 투자 ETF가 66%로 안방 챔피언의 이점을 단단히 누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팬데믹 이후 해외 투자 ETF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벌써 34%까지 비중을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세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벗의 승자와 패자를 가려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리한 투자자들이 9조 4,500억 원이나 되는 큰돈으로 도대체 뭘 샀느냐 하는 거죠.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확실했습니다. 증시가 무조건 반등한다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코스피 200 레버리지 펀드를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쓸어 담았고요. 그 와중에도 이른바 소부장으로 불리는 반도체 섹터, 전력 설비랑 원자력 테마,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는 밸류어 펀드와 배당 액티브 펀드 쪽에 대규모 자금을 쌌습니다. 아주 확실한 철학과 테마를 가지고 베팅을 한 거죠. 반면에 투자자들이 아주 차갑게 등을 돌려버린 곳들도 있습니다. 착한 투자라고 불리던 ESG 펀드, 계속 부진한 성적표를 내는 중국 전기차 관련 펀드, 너무 광범위한 글로벌 테크 포트폴리오, 그리고 일부 삼성그룹주 펀드에서는 오히려 환매가 쏟아지면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실제 성과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깜짝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코스피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잘 버텨주면서 중소형 가치주 펀드들이 그 폭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강한 플러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하지만 하락장에서 V자 반등만 믿고 코스피나 코스닥 레버리지에 과감하게 올라탔던 투자자들은요, 지수 하락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으면서 마이너스 23%에서 최대 37%가 넘어가는 진짜 눈물 나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서 네 번째 파트, 글로벌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펀드에서 돈이 쫙쫙 빠져나가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혼자서만 9개월 연속 상승세로 빛을 발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어딜까요? 네,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대비가 너무 뚜렷해요. 3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전체 펀드랑 중국 펀드에서는 진짜 수천억 원의 자금이 피 흘리듯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오직 북미 펀드만이 홀로 굳건하게 2,347억 원의 자금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성장세를 지켜냈습니다. 이 북미 시장의 미친 기세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AI 혁명, 항공우주랑 방산 테마, 거기다 아주 튼튼한 배당주를 찾는 수요까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북미 펀드는 무려 9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입된 돈만 무려 10조 원에 훌쩍 넘어요. 이 정도면 글로벌 자금의 블랙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벌써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ETF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이 빽빽하고 밀도 높은 데이터들이 앞으로의 투자 지형에 대해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이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이제 ETF는 예전처럼 특이한 전략을 짤 때나 쓰는 니치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빠르고 날렵하게 대응하고 시장이 빠졌을 때 잽싸게 저가 매수를 실행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된 거죠. 원본 보고서의 제목이 이 모든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ETF, 주식 투자 수단의 기본이 되다. 딱 맞지 않나요? 정부 규제도 풀리고 알아서 척척 운용해주는 액티브 ETF까지 진화하면서 이제 ETF는 거친 주식시장을 항해할 때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필수 나침반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의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가 어떤 섹터로 몰려가는지, 그리고 극심한 위기 속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새롭게 열린 이 ETF 황금기를 온전히 여러분의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좋은 영감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